한미 군 당국이 지대지 미사일 4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어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사격을 한 건데요. 네, 이 과정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이 비정상 비행 후 기지 내로 낙탄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군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인데요.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도 아까 홍성욱 기자가 전해준 대로 현지 광릉 주민 반응도 보셨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인명 피해가 없다, 유감 표명이다라고만 좀 정리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중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미가 지대지 미사일 4발을 발사했는데 어떤 미사일이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발사에 성공한 지대지 미사일은 전술 지대지 미사일로 해서 네. 에이테크스라고 불리는 미사일입니다. 예. 네. 한미가 동일한 기종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사거리는 최대 165km 정도에서 300km 정도 날아가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예.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에이테킴스가 위협이 될 만한 대응 혹은 위협이 될 만한 이슈라고 보십니까? 4발 대응 사격이? 근데 좀 사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북한이 발사한 원점을 타격하기는 좀 불가능한 사거리죠. 예.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그나마 이게 에이테크스 같은 미사일들은 이게 확산탄이라 해가지고 네. 광범위한 지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으니까 위협적인 무기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광범위한 지역을 예, 확산탄이라서 이런 수류탄 크기 모양의 여러 개 자탄이 분산되면서 네. 넓은 지역을 이렇게 동시에 파괴하는 거니까 네. 경장갑 차량까지도 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미가 그 에이테킴스를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주력 미사일로 따지면은 미국은 에이테킴스고 한국은 현무 시리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현무2A가 네. 지금 낙탄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무 투시로 이제 군이 밝혔는데요. 예, 투시가. 예. 투시는 이제 실전 배치가 얼마 안 된 이제 신형 미사일입니다. 예.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같이 끝부분 탄두부에 날개가 있어가지고 예. 좀 더 정확하게 응중할 수도 있고 기존 현무2A와 B보다는 좀 길어진 게 좀 특징이죠. 그만큼 사거리가 멀기 때문에 현무2A 같은 경우는 한 사거리가 300km, 네. 예. 투시 같은 경우는 800km 이상 날아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현무 2C 같은 경우 이제 원점 타격이 활용된다고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좀 연결해서 본다면 어떤 성격의 미사일인가요? 예, 이번에 그 강릉 이제 공군 비행장에서 예. 북한이 발사한 자강도 무평리까지는 한 400km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에이테크스로는 사정거리가 안 되고 네. 현무2C 계열로는 여유 있게 사정거리가 되는데 네. 아마 이번에 원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미사일이 지금 발사 되자마자 이제 폭발하는 사고가 있어서 네. 예. 좀 군이 좀 체면이 많이 구긴 사고가 되었죠. 네. 지금 영상으로도 보고 계시지만 앞서서도 좀 인근 주민들 깜짝 정말 놀랐다 이런 반응도 많았습니다. 지금 군 당국이 발표한 대로라면은 추진체에 추진제가 연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두는 터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탄두마저 터졌다면 정말 초대형 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 이제 떨어진 지점이 이제 우리 공군 비행단 근처에 가면 이제 골프장들이 좀 네. 있어요. 예. 공군 조종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거기 떨어진 망정이지 다행인데 미사일 사고가 좀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제 동해안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거꾸로 내륙으로 떨어진 거예요. 전혀 예. 반대 방향으로. 지금 고도가 그러니까 발사되자마자 추락을 해서 이 정도로 끝난 거지. 네. 이게 고도만 조금 높였으면 인간 주변을 충분히 덮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규모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인데 우려와 그런 입장만으로 이게 한 건 군이 너무 이 사고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부대 주변에 민간이나 인명 피해가 없다는 점, 군 내에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인명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군이 좀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공개된 영상만 보더라도 지금 이거 북한을 불바다로 만들어야 되는데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들 뻔한. 예, 만들 뻔한 예. 거잖아요. 정말 군이 지금 이런 모습에 대해서 게다가 이렇게 그 안보상으로 지금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지금 네.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넘기는 초강력 도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응이 좀 이렇게 좀 아쉽게도 정말 우리 군의 원점 타격이 항상 말로만 주장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인 규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대응 사격 훈련을 할 때 혹시 매뉴얼 같은 게 있을까요? 아마 이런 실험을 하기 전에 민간이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들, 시나리오도 머릿속에 담아 놓고 이런 훈련을 할 텐데 사전
혹은 사후 조치 중에 놓친 부분이 있는지, 특히나 지금 보면 보도 유예 요청으로 7시간이나 걸리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뭐 이를테면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훈련은 예상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 드린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보도 유예 요청이 됐는데 뭐 네. 엠바고로 표현하죠. 그 엠바고가 됐는데 이게 뭐 북한에 대한 어떤 기습적인 좀 이제 군사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은 지금 지난번 뭐 비행장에서 계속 이런 일이 있었죠. 예. 에이테크스 민가가 근처에 떨어졌다 멀리 떨어져 치더라도 발사 폭우가 엄청나거든요. 예. 그럼 결국은 주민들에게 좀 적절하게 알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바로 이제 추락하고 나서라도 이렇게 이런 사고가 있었고, 네. 뭐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뭐 화재 다 진압됐습니다. 문자라도 좀 어. 뭐 사실 공지됐으면 예. 논란이 없었을 텐데 이거를 계속 이제 보도 위로 두니까 뭐 추측 논란만 계속 나오고 네. 사건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까 그 현장 취재 기자가 전할 때 저희 자막 제목이 전쟁 난 줄 알았어요라는 민간인 반응이었어요. 민간 주민들의 반응은 그랬어요. 그렇죠. 뭐 비행기 경험 때문에? 추락이라고 뭐 생각하시면 당연하죠. 비행장 예. 근처에 있었고 이제 훈련 내용에서 제대로 안 알려졌으니까 네. 주민들이 좀 불안에 떨만 하죠. 예. 지금 뭐 군 당국에서는 정확한 원인 파악하고 있다고 하고는 있는데 그 현무 미사일 자체로도 우리 군 당국에서 홍보를 많이 했던 미사일 종류들이 있습니다. 왜 터졌는지 어떤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예. 알 수는 없는데 이제 거의 뭐 그 다행히 뭐 비행단 그 발사장하고 비행단은 좀 추락은 이제 항상 가깝습니다. 네. 아니, 초기 단계부터 이제 추락했는데 아마 추진체에서 좀 문제가 좀 생긴 게 아닌가. 예. 그 불안전 추진되면서 이제 추락을 했고 네. 그에 따라서 지금 화염이 상당히 크잖아요. 거의 이제 고체 연료가 연소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폭발이 커진 거죠. 아마 초기 발사 단계부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유도부 같은 경우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비행을 하지 못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네. 추진체라고 한다면은 미사일을 추진시켜서 위로 올린 다음에 정석 궤도를 올리는 그 단계일 텐데 이 단계에서 추진체가 제대로 연소하지 못하고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연소를 못할 수도 있고 예. 뭐 동체에 균열을 해서 뭐 이제 불안전 연소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정확하게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아직 뭐 발사한 지점에서 아주 인근인 걸 봐서는 예. 거의 발사 직후 뭐 추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거의 자, 직후입니다. 미사일 낙탄 사고, 사실 북한에 아까 보여주기 위한 어떤 대응 차원의 성격의 시험이기 때문에, 훈련이기 때문에 좀 체면을 구긴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우리 군에 대한 좀 무기체계에 대한 불신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죠. 어느 나라나 무기체계 개발해서 이런 좀 실패는 있어요. 네. 북한도 뭐 화성 12 미사일을 최근에 좀 발사한 걸 추정되는데 이 네. 미사일도 개발 과정에서 폭발 사고 있었는데 이건 좀 실전 배치된 미사일이다 보니까 예.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중대한 시기에 이런 이제 불량탄을 가져가고 쏜다는 자체에서는 충분히 이제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실사격 부족으로 인한 성능 검증이 좀 부실하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사격은 할 수가 없죠. 자주 이런 미사일들을. 예. 그러니까 이런 미사일들은요, 기본적으로 에이테크스도 그렇고 진공 포장으로 거의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미사일을 오래 보관할 수 있고 테스트기로 미사일의 작동을 우리 자동차 정비소 가면 테스트기 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다 테스트를 해요. 미사일 뚜껑을 열어보라 그러진 않아요. 예. 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상 없었다라고 하니까 발사를 했겠죠. 그럼 결국 이제 이 미사일 자체를 전체적으로 현무투시는 뭐 배치된 지가 2년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미사일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 예. 우리 정부에서는 킬체인 시스템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포착한 후에 원점 타격하는 건데 이 원척 타격하는 킬체인의 한 축인 현무가 제때 기능을 못했다. 그렇다면 킬체인 시스템에 대한 회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전체적인 뭐 이런 걸 알 수는 없고요. 그냥 뭐 생산된 이제 제품 중에서 한 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뭐 그 전수조사를 해봐야겠지만은 전수의 결과에 따라서 뭐 다 전체 정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다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네. 지금 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생산 과정에서 이제 문제 있는 탄이 나와서 이번에 좀 뭐 큰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한미 연합 전력의 대응 능력을 좀 보여주기 위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또 사고로 이어진 측면이 있는데 아까 전수조사 말씀하셨거든요. 예. 전수조사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점을 들여다보면서 원인을 파악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일단 제작사는 주 하나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네. 그 ADD와 하나가 이제 좀 정밀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이제
뭐 업체 관계자들 열심히 좀 처음부터 봐야겠죠. 뭐 근데 뭐 제가 전수조사를 어떤가 할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추진 개통의 문제로 보여지니까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추진 개통. 예, 유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테스트가 다 되거든요. 네. 아마 지금 뭐 정확히 알지 모르겠어요. 뭐 초기 단계에 이제 했기 때문에 뭐 추진 개통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도발 때문에 연합훈련 마치고 돌아가던 로널드 레이건호 회항했습니다. 다시 동해로 전개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례적이죠. 예. 지금 북한의 지금 어제 발사한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우리는 중거리 표현하는데 북한은 그러니까 미국은 장거리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괌을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미사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따라서 좀 더 고강도 군사 압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레이건 함이 왔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도발을 안 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 레이건 함 말고 또 다른 또 전략자산이 전개할 가능성도 네. 배제할 수는 없죠. 네. 네. 참고로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ADD 아까 한현희 기자도 ADD 언급했는데 국방과학연구소를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네, 예. 말하는 거고요. 자, 한미 간의 대응 사격 사실 북한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대응 차원의 훈련이었는데 북한이 쏜 미사일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거리가 4,500km 중거리 미사일에 해당하고 북한이 쏜 미사일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간 거죠. 예, 북한 개발한 미사일 표현을 정확하면 탄도 미사일 중에서 탄도 가장 미사일, 멀리 네. 날아간 미사일로 하죠. 예. 뭐 일본 열도를 지금까지는 3번을 넘긴 이제 미사일이고 과거에 대포동이 넘겼다고 하는데 그거는 네. 이제 우주 발사체 성격에 가까운 거니까 네. 2단 추진체가 태평양에서 낙한 거고 이거는 군사용의 탄도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금 넘긴 겁니다. 지금 중거리 탄도미사일로는 올 초에 한번 발사하고 이번에 다시 발사를 한 건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괌이 직접적인 타격 범위에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하고 다시 한번 그 로널드 레이건 호도 다시 회항하고 이렇게까지 좀 전개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 본토를 타격하려면 이제 9,000km 정도 날아가야 돼요. 네. 예. 하지만 괌은 미국령이 아니겠습니까? 예. 뭐 3,000km 좀 넘게 떨어져 있죠. 네. 거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리에 사거리를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뭐 항모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전략 자산도 충분히 전개할 수 있고 네. 예. 북한이 과거에 이제 2017년 패턴을 봐서는 음.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또 다시 재발사를 할 가능성도 아,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미국령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갖고 있는 좀 군사적 상징성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미국의 어떤 첨단 무기, 육해공이 다 주둔하고 있는 곳 이렇게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괌이라는 것은 미국 영위지뿐만 아니라 뭐 앤더스 공군기지라 해서 가끔 이제 미국 전략 폭격기가 전개하고 하는 기지죠. 네. 뭐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좀 그 군사력을 좀 배치하는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괌 기지를 타격을 북한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반도 유사시에는 괌에서 증원 전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기지를 타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사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의 예. 정원군이 들어올 수 있는 증원군이죠. 증원군, 예, 증원군이 들어올 수 들어오는데 있는. 그래서 괌도 지금 북한을 좀 고려해서 네. 뭐 사드 배치를 지금 했는데 최근에 작년인가요? 그 원격 발사까지 해서 괌에 있는 로타섬이라는 앞쪽에 70km 앞에 또 사드를 또 전진 배치를 또 시켜놨어요. 네. 그만큼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느끼고 그에 따른 미사일 방어망을 갖춰가고 있는 뭐 한반도 유사시 증원 전략 기지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올해 굉장히 많은 도발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한 번 하고 이번 달에 한 번 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1월 달에는 고각으로 올렸단 말이죠. 근데 왜 이번에는 각도를 높여서 사거리를 훨씬 더 넓게 했을까요? 지금 제가 뭐 정확하게 이건 뭐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예. 2017년 패턴하고 2020년 패턴을 좀 비교해 보니까 네. 예. 고탄도각 발사가 이루어진 뭐 그래픽에도 나오는데요. 네. 고탄도각 발사라고 뭐 고각 발사를 표현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어서 바로 정상각도 발사를 하더라고요. 고각으로 실험한 이후에 예,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 1월 달에 고각 발사를 하고 지금 네. 정상각도 발사를 해서 예. 일본 열도를 넘겼잖아요. 뭐 리허설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봐도. 예. 그러니까 지금 2017년 2번 쐈으니까 네. 지금 또 남아 있죠. 그리고 북한의 도발 강도가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이례적으로 좀 강도가 셉니다. 예. 뭐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뭐 일주일에 뭐 5번 쐈죠. 예.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물론 더 쏠 가능성이 있고 네. 앞으로 장거리를 쏘고 난다면
거의 뭐 핵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도발 수위가 좀 올라갈 것이라 이런 전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열흘 동안의 북한의 미사일은 단거리였고 지금 이제 화성 12형 발사한 거 보면 또 국장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조금 더 수위가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좀 분석이신데 사실 도발, 억제, 제재 이런 거에 좀 반복이잖아요. 한반도의 어떤 긴장 상황을 표현해 보면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좀 높이는 배경을 해석해 본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뭐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 뻔하죠. 핵무기를 보유할 때 대북 제재를 풀어라. 뭐 그게 좀 결국은 그게 답인데 네. 뭐 미국이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좀 신경 크게 안 써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도 취임한 지 1년 만에 이제 대북 정책이 나온 게 미국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비난이었죠. 네. 따지면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상황에서 그러는데 좀 관심을 좀 더 끌기 위해서는 도발의 강도를 과거보다 좀 많이 높여야겠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과거의 어떤 긴장을 통해서 반대급부로 뭘 얻겠다는 그런 전략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북한이 뭐 도발 여기서 중단할 것인가로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 보입니다. 이전의 미사일 실험과 다르게 이번에는 일본의 입장도 굉장히 주목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집 지붕을 날아간 미사일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이거를 요격을 못한 것이냐 아니면 아예 탐지조차 못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탄도미사일 날아온다 해가지고 전 미사일 다 요격하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뭐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런 미사일들도 내가 방어하자 목표에 날아오는 것만 골라서 방어를 합니다. 근데 능력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능력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어떤 회의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본은 이제 SM3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미국 다음으로 해상 해상 요격체가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뭐 이스라엘이 좀 끝까지 요격해서 발사하자마자 이제 뭐 J-얼렛이나 이제 예. 비상을 걸었고 하는 거 봐서는 그 추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결국은 뭐 항상 호카이도 이제 아오모리 현이라고 하는 상공을 통과해서 이게 정점이잖아요. 예. 그거 틀어버리면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계산을 탄도미사일은 계산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안 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일본으로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최근에 국정원이 이제 국회에서 보고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 그 가능성이 될 것이다. 아마 외교적인 좀 일정과 맞물려 이런 해석이 나올 텐데 하나는 중국의 당 대회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중간 선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좀 사례를 짚어보면 북한 같은 경우 미국 선거 이후에 좀 더 강경하게 혹은 좀 반대로 대화로 가는 사례로 좀 비춰졌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미국 중간선거를 앞서서 이제 미국 국민의 여론이 어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미국 국민의 여론이 과거같이 이렇게 뭐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못 잡나 비난을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여져요. 결국은 뭐 미국에서는 이제 11월 달로 보는데 아직 북한이 이제 보여줄 카드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중거리가 끝나고 그다음에 장거리 그다음에 장거리가 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계속 북한이 좀 긴장을 높이는 거니까 네. 장거리 쏘고 난 이후에나 미국의 또 반응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끝으로 궁금해서 장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ICBM입니다. 이제 5,500km 이상의 이상인 ICBM을 얘기하는 거죠. ICBM 그 가능성까지도 좀 보고 계시나요? 네, 그 카드가 4개겠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핵단추. 이렇게 다 미국, 북한은 또 그 도발 강도를 아마 연초부터 바이든 취임이 다 준비했던 같아 보입니다. 네, 예. 군의 어떤 대비태세 점검까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많이 아쉽죠. 북한의 예, 예. 도발 수위는 점점 올라갈 거기 때문이니까요. 예, 예. 자,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3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